투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글은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인스타그램 마케팅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서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오늘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스케줄러 어플이 있어요. APPHI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8시, 점심 먹고 오후 1시, 저녁 6시, 자기 전에 저녁 10시 이렇게 4번 정도 올릴 때 그 시간에 꼭 맞춰서 못 올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는데 비행기를 탄 기간, 그 시간에 또 예약해서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약을 걸어둘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올리는 어플도 있고 컴퓨터로 올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이 에피라는 어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플 활용하시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시간 맞춰서 예약을 해서 올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관련 해시태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어떤 해시태그를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해시태그를 추가적으로 달아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 찾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보여드리는 오토그램 태그라는 링크를 검색하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검색하고 싶은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연관되는 연관되는 해시태그들을 나열을 해줍니다. 그럼 이 해시태그들을 단순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토그램 태그라는 홈페이지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이제 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로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다 이렇게 세로로 사용을 하게 되죠. 세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세로로 보이게 되면은 더 크고 화면에 꽉 채우게 됩니다. 반면에 가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의 이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꽉 차는 사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사진들 한번 보세요. 그럼 적어도 정방향 아니면은 대부분이 세로 사진입니다. 제가 인플루언서와 작업을 하면서 그 인플루언서 분이 저한테 이제 세로 사진으로 꼭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가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줘가지고서는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가로 사진인데 꼭 올려야 된다, 이 사진만큼은 꼭 가로로 올리고 싶다 라는 경우에는 가로 사진을 세로로 뒤집어서 옆으로 한번 돌리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올리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가로 사진을 세로 사진 2장으로 나눠서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 올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2장을 겹쳐서 올리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옆으로 스와이프 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가로 사진이 세로 사진 2장으로 나눠져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썸네일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장으로 넘겨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장에서 보고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세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2:3 비율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4:5 비율이죠. 그래서 세로 사진으로 촬영을 할 때도 위아래 여백 잘릴 것을 예상을 하고서는 사진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사진을 찍을 때 물론 2:3 비율로 촬영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고 좀 인기가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사진들은 그렇게 위아래 여백 두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뒤로 가서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릴 거, 이제 사진을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재탕한다고 하는데, 인기가 좋았던 사진은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처음만큼의 인기는 안 되더라도 뭐 절반 이상 다른 컨텐츠들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패스트푸드처럼 빨리빨리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되다 보면은 다시 그 사진 찾기 위해서 피드를 쭈르륵 내려다 보는 분들도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새로 유입되는 팔로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인기 좋았던 사진을 어떤 게 있었는지 또 모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말 결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 있던 사진들 여러 장을 모아서 한 번에 포스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말 결산처럼 해서 한 달에 한 10장 정도 가장 반응 좋았던 것들을 뽑아서 모아서 이제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상반기, 하반기 결산, 그리고 1년 결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다 보면은 베스트 컷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인기 좋았던 사진들을 몰아서 올리다 보니까 더 노출이 잘 되는 상승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도 이제 한 가지 또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인스타그램 사진 업로드 시 포트폴리오처럼 액자처럼 만들어서 올리는데 양쪽에 흰색 베젤을 두신다고 해요. 이런 것도 사진에 집중되게끔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양쪽에 흰색 베젤을 두게 되면은 일단 원하시는 대로 2대3 비율로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이 잘리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아무래도 더 피드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험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피드 정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4대5 비율로 잘리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대3 비율로 이렇게 양쪽에 흰색 베젤을 넣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광고를 돌리시라는 건 인스타 프로그램 안에서의 유료 마케팅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팔로워와 언팔이 되면서 좀 지저분해지게 팔로워 수를 올리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내의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저희 답변은 둘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인스타그램 자체 광고를 돌리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에 돈을 쓰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고객을 좋아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내 계정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더 노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저희 생각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일을 하겠죠. 그런 저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자체 광고도 돌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유료 광고, 다른 프로그램 제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은 로직이 변경이 돼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블럭을 먹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블럭을 회피하고 로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팔로워 수가 늘어나서 지저분하다는 사실상 상업사진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정 자체는 상업을 위한 계정이기 때문에 팔로워가 늘어나고 지저분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이 몇 건이 들어오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아무리 계정이 정말 깨끗하고 뭐 팔로워 뭐 한두 명 돼 있고 연예인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도 사실상 계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팔로워가 정말 많고 계정 자체가 막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여러 건이 들어온다면은 상업사진에 있어서는 그 계정이 더 돈이 되는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로직이 바뀌기 전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3달 돌린 계정이 있고 열흘 정도 돌린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여기 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 계정 모두 다 다른 계정이고 정말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된 계정은 노출이 약 6,500, 도달이 1,900, 실제 계약은 4건 정도가 성사가 되었고, 3달 된 계정은 노출이 약 24,000, 도달이 5,400, 실제 계약 성사는 34건 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3달 된 계정은 비수기에 시작을 했는데도 계약률이 꽤나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팔로워 수치나 뭐 좋아요가 어느 정도 찍히는 건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이 몇 건이나 되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흘 만에 만든 신생 업체가 오픈하자마자 열흘 만에 계약 4건이나 성사가 되었다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진업계에는 오픈바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좋아요 뿐만 아니라 댓글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댓글을 단순하게 내가 뭐 좋아요만 누른다고 해서 남이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댓글을 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준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댓글에 정말 인색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댓글을 어떻게 하면 많이 달리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댓글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투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글은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인스타 품앗이 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그룹 채팅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인스타 마팔 소통하자, 뭐 복덩이 블로그 인스타 SNS 체험단, 기자단, 기타 등등. 뭐 여기는 450명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700명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품앗이 및 정보방, 블로거들 모임방. 이 인스타 품앗이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 써있죠. 인스타 인플루언서 댓글 품앗이방 1만 이상, 인플루언서 1만 이상만 이제 입장을 해서 거기서 이 품앗이를 하는 건데, 댓글을 품앗이 하는 거예요. 댓글을 이제 서로 나눠주고, 이 채팅방에다가 내가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게시물 링크를 공유를 하면 서로 들어가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하지만 본인만 댓글을 달리고 다른 사람 댓글을 다 안 달아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그 방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댓글을 달고 뭐 완료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댓글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댓글 품앗이를 하는 인스타 품앗이 방이 오픈 채팅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댓글도 많이 달릴 수도 있고, 댓글에 대댓글 달아서 댓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댓글로 인해서 노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스타 댓글 품앗이를 저는 이제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서 제가 이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누구나 오픈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댓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그룹 채팅방 스타 품앗이, 스타 댓글 품앗이라고 해서 채팅방을 제가 만들게요. 하지만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검색 허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커버 이미지 뭐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 제가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을 적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거를 공지로 등록을 할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공지를 등록 안 해주시면 돼요. 공지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스타그램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고, 공유된 이 게시물 링크를 놓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소통은 인스타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댓글도 많이 달리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톡방에 있는 계신 분들끼리는 마팔은 무조건
당연히 해주셔야 좋고,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댓글만 다셔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게시글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아요, 댓글도 뭐 어떤 식으로 달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품앗이 요청을 할 때는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이렇게 톡방에 공유를 하면 되고, 요청된 게시물은 뭐 24시간 내에 좋아요랑 댓글 무조건 달아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굳이 여기 방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에서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시 뭐 비꼬거나 비난하는 댓글 굳이 달 필요 없죠. 뭐 서로 좋아해주고 그런 댓글을 달아서 서로 노출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 댓글이 완료가 되면은 이응 리을 이렇게 완료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톡방에다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유형의 댓글이 있으면은 링크를 공유할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돼요. 제가 이 오픈 채팅을 공유해서 링크를 복사를 해서 유튜브 게시물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고서는 들어오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끼리만 이렇게 인스타그램 댓글이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무작정 따라하기와 함께 더불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좀 부가적인 설명에 있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의견 반영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